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난 경우라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등 결림 증상들을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도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이 담이 걸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안 좋아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네.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원 원장님, 우리 사례자의 이렇게 상태를 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사례자 환자분의 증상들을 봤을 때 네. 약간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척추요. 네, 약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닌데요. 대부분 한의원의 많은 환자분들이 등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담이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은 파스나 이제 마사지 등을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가족들한테 등을 발로 밟아달라고 하거나 하다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분들이 거북목이 좀 있거나 목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북목 혹은 흉추 후만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나 근육 질환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나 근육 질환에서 얘기했을 때 크게는 경추와 흉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목이 안 좋아서 등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추 5번, 6번, 7번 쪽에 디스크나 퇴행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주변에 조직이 경결이 된 경우는요. 그쪽을 지나는 신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근육이 많이 굳어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게 되면 그 통증이 아래로 타고 내려가서 등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도 목에서 견갑골 사이로 내려가는 등 통증이 있으신 분들 혹은 목을 뒤로 제낄 때 목을 제끼기가 힘들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은 경추 문제 의심할 수 있겠고요. 특히 견갑골이 뒤로 튀어나오거나 견갑골 사이가 많이 벌어지신 분들, 흔히 이제 익상견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견갑 대신경이나 장흉신경이라는 신경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등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근데 말씀하시면서 뭐 가족분에게 등을 밟아줬다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왔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행위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임의로 해서는 안 되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행위 중에 네. 하나입니다. 척추를 그냥 바른다고 했을 때 모양을 그 위치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척추가 어느 쪽으로 회전해 있거나 변이가 돼 있는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밟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척추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에 더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힘있게 밟아버린다면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집에서 그런 행위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빠 등 많이 밟아드렸는데 그렇죠. 위험한 아버님이 밟아달라고 행위였네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점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원 원장님,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허리라든지 등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경추 5, 6번이나 6, 7번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거나 근육을 풀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사지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신경이 눌릴 수 있는 쪽에 있는 근육들 대부분 체크를 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집에서 조금 마사지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 자체가 경결이 생기거나 유착이나 반응, 예를 들어 만성성으로 근육이 많이 굳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침도요법이라고 도침이라고 하는 침 끝에 끈이 달린 침으로 강력하게 풀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사례자 환자분이 오신다면은 등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신경 그리고 근육들 그리고 혈관 순환 문제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쪽에 압박을 주거나 자극을 줄 수 있는 근육들을 침도요법을 한번 치료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지연. 혹시 원장님께서도 이 밖에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오장육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등 통증이 있으신 분도 많은데요. 오늘의 저처럼 이제 많이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위장염이 위장기는요. 있는 경우에는요, 네. 등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의 내장에는 감각신경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감각신경이 발달해 있다면은 네. 위산이 있는데 위장에서 감각신경이 있다면 항상 위에서 불타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해부학적으로 감각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데 신경 통로, 통증 경로를 따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내장기성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은 신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부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굳이 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는 등 가운데가 찌르거나 쥐어짜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식사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복부가 이제 가스가 많이 차고 미열이 약간 있고 복통도 있고 약간의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그때 등 많이 두드려 달라고 많이 하시죠. 네. 그쵸. 그 경우가 등이 아프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장염하고 췌장염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증 정도가 좀 더 강한 편인데요. 허리에서 이제 뒤쪽 갈비뼈 라인 아래쪽이 아프고 고혈압하고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신우신염이라는 것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등을 두드렸을 때 시원한 게 아니라요, 네. 등허리를 두드리면 엄청 아파요. 아. 그래서 시청하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등이 아플 때 두드렸을 때 아프다면은 내가 단순히 척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우신염이나 위장염, 췌장염 혹은 다른 내장기성 방사통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생활요법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 원장님 생활관리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먹는 거요. 예. 제가 환자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식이요법에 대해서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걸 조금 줄입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저희 병원 바로 옆에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항상 빠글빠글해요. 아, 원장님도 자주 가실 것 저도 같아요. 뭐 자주 먹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저는 카페인 섭취를 조금 줄이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카페인은 이제 운동 전후로 먹었을 때는 근육의 수축을 강화시켜주고 힘을 나게 해서 운동했을 때는 효과가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 평소에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는 분들,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소변으로 그 무기질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했던 생물과학 교과서에서 보면은 그 개구리 해부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딱딱하게 굳죠. 그렇죠. 그런 근육에는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거 두 개로 조절이 돼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게 되는데요. 커피를 자주 마시면은 이러한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근육이 이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등 통증도 또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카페인 섭취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위산이 과다해가지고 위장염이 있거나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또